저는 이분을 3번 만나봤습니다. 시골 의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저에게 처음 다가오기로는 접하기 힘든 의사 선생님의 생활을 때로는 흥미롭게 또 소중한 생명의 경험들로 종이에 표현된 책의 형식으로 만나봤고, 다음은 웬 황당한 W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 미래에는 W를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미래를 아는 통찰과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의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어릴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운동도 잘하는 것을 떠올리며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투덜거리곤 했었죠. 이후 3번째 그를 만날 때 그는 유명한 정치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때는 예비 정치가이기도 했죠. 한때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신 분과 함께 그는 전국 각지를 돌며 청춘 콘서트라는 공연으로 젊었던 당시의 새파란 저에게 많은 영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능력이 바로 경제에 밝고 책을 읽어 아는 것이 많고 도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뛰어난 투자 성적으로도 이어졌죠. 남들이 다 아는 한국이동통신의 최대 수혜자는 존 리 전 대표님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제야의 고수들 중 시골의사 박경철 작가님도 있었습니다. 만원에 매수한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520만원에 매도하여 약 500배 수익을 얻은 시골의사 박경철. 그의 책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을 통해 장단기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불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모든 개인 투자자는 투자 시점을 경기 고조기에 선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투자에 뛰어들 개인 투자자는 없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했다고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급락했다고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들은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던 올드 멤버들이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제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었는지 말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을 지금과 같은 시점에 계좌 개설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옆자리 김대리가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할 때, 가까운 친척이 명절에 누구는 재미 좀 봤다며 비교될 때 나의 마음은 조급해지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뒤돌아 폰을 찾아봅니다.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을 찾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그때 주린이인 당신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옆자리 김대리의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 다 버는 상승장인데 나라고 돈을 넣으면 벌지 않았었을까요? 오히려 내가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코스피가 나스닥이 하락장으로 돌아설 그런 확률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시장은 항상 초심자에게 미소를 지어주죠. 당신이 시장에 뛰어든 시점은 이미 가격에 가속도가 붙어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급제동을 걸 수 없다. 시장은 이후에도 당신에게 몇 번씩이나 달콤한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판무파탈의 치명적인 유혹과 같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확신할 때, 이제 무엇인가를 안다고 자신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때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기 투자의 함정이다.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중에는 장기 투자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의 커지는 파이와 동행하는 장기 투자. 흔히들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로 주식은 사고팔기 너무 쉬워 장기 투자가 어렵지만 부동산은 이와는 반대로 억지 존버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작가의 의견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 제가 리뷰해드린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의 이현철 소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은 가격 변동성이 추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식과는 달리 가격이 상승세로 자리 잡은 후 중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부동산에 장기 투자를 해서 마냥 기다린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장기 투자의 효과를 누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리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이죠. 잘 아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말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금리 이상이었던 코카콜라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당시 금리보다 더 높은 순수익을 낼 수 있었고, 심지어 회사의 주가가 좋지 않을 때도 최소한 금리만큼의 배당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곤 했었습니다. 1988년 그가 코카콜라를 집중 매입할 때의 평단가는 3.25달러였고 22년 12월 현재 코카콜라의 주가는 62달러입니다. 1900%의 엄청난 수익률이죠. 하지만 진정한 코카콜라의 가치는 배당입니다. 참고로 코카콜라는 지난 59년간 배당을 늘려온 미국 45개의 배당킹 기업 중 하나죠. 현재 코카콜라의 분기별 주당 배당금은 0.44달러입니다.
이에 처음 매수할 때의 평단가를 계산하면 약 54%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죠. 이 말은 매년 투자금의 54%가 배당금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3.25달러를 주고 주식을 샀는데 매년 1.75달러가 배당으로 나온다? 이것이 그가 절대 코카콜라를 팔지 않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당신이 처음 생각한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면 끝까지 그 회사와 동행하라. 그것이 장기 투자다. 결국 장기 투자는 경제의 커지는 파이와 동행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장기 투자는 플러스섬 게임이다. 사회적 자산 가치가 10배 증가하면 유용한 수단에 투자한 장기 투자자는 30배의 이익을 올리고, 그렇지 못한 장기 투자자는 2배의 수익을 올릴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장기 투자의 강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그것은 성장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유동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 투자는 파이를 키울 수 없고 그 성과는 이긴 자에게 돌아간다. 결국 단기 투자에서는 승리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다. 모두가 다 그 폭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결국 장기 투자는 플러스 섬이고 단기 투자는 마이너스 섬입니다. 장기 투자는 모두가 이길 수 있지만 단기 투자는 모두가 질 수도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